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 봄철 알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겨울에 쌓인 눈이 바깥에 완전히 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비인후과에 봄철 알러지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 알러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할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꽃가루, 펄린의 확대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봄철, 그러니까 3월 달에 들어서 생기는 봄철 알러지의 주 원인은 나무 꽃가루 알러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봄철 알러지도 초봄에 오는 early spring 알러지가 있고 늦봄에 오는 late spring 알러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심한 초봄 알러지는 주로 이 나무 꽃가루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왼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 뉴욕,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근처에 있는 봄철 알러지를 일으키는 나무 종류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메이플이나 박스엘더, 메이플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소나무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박스엘더, 그리고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버치 트리입니다. 특히 뉴저지 일원에 버치 트리 많이 있고 그 이외에 참나무, 느티나무, 화이트 애쉬, 히커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주로 3월 달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초봄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3월이 지나가서 날씨가 좀 더 많이 따뜻해졌을 때 4월, 5월에 접어들면서 늦봄에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무 꽃가루 알러지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와 풀 알러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버뮤다 그래스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잔디, 정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블루그래스, 이렇게 두 가지 잔디 알러지, 또 그 이외에도 풀 종류, 잡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English plantain, lamb's quarter, sheep sorrel, 그리고 여기 리스트는 안 됐지만 또 늦봄 알러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mugwort라고 하는데 흔히 한국말로 쑥이라고 하는 그런 풀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3월이 아니라 4월이나 5월 늦봄에 알러지 증상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러지,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증상을 알아보면 눈이 간지럽고 눈물이 나고 또 심할 경우에는 눈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가장 또 흔한 것은 재채기, 콧물을 동반한 코막힘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채기와 같이 오는 콧물은 앞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콧물이 또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앞으로만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는 콧물이 안 나오고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흔히 얘기하는 후비루, 영어로 얘기하면 post nasal drip이라고 하죠. 이 후비루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알러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알러지와 감기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일 경우에는 열이 나면서 보통 시작하게 되고요. 한 3, 4일 정도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 감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 4일 정도, 며칠 정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실 때는 감기가 아닌 알러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러지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재채기를 하거나 모두 다 눈이 가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알러지가 있는데도 재채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봄철만 되면은 목소리가 변하고 기침을 하게 되고 또 목이 아파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알러지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알러지가 있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을 찾으셔서 간단한 알러지 테스트 받으시면 되는데요. 크게 나눠서 알러지 테스트는 스킨 테스트, 피부로 하는 스킨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체열을 통해서 하는 혈액 검사로 알러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킨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15분 만에 금방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혈액 검사에 비해서 좀 더 빨리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알러지 검사를 하기 48시간 전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알러지 약을 홀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알러지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봄철 알러지,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 특히 교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집 안에 에어 퓨리파이어, 그러니까 공기 정화기를 둠으로써 exposure를 줄이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코 안에 쌓인 꽃가루를 닦아내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네리팟이라고 얘기하죠. nasal irrigation,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내서 알러지 증상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공기청정기나 코를 세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시중에 나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항히스타민제, 내복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뿌리는 약, 또 스테로이드제 등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먹는 약이나 또는 뿌리는 약, 이런 약을 써서 알러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템포러리한 잠정적 치료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체질을 바꾸어주는 이뮤노테라피라고 하죠. 알러지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시면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좀 더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먹는 약이나 뿌리는 약, 모든 약 종류는 케미칼이기 때문에 장기 사용하는 것은 역시 몸에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알러지 주사에 사용되는 약은 사실 케미칼이 아닙니다. 알러지 주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기가 알러지가 있는, 그러니까 꽃가루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를 희석해서 주사하는 자연요법이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알러지 주사, 이뮤노테라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알러지 증세와 축농증 증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채기가 나오고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은 알러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콧물의 색깔이 맑은 색깔에서 노란색이나 녹색, 이렇게 색깔 있는 코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코가 콧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코 주위에 통증이 올 때, 머리가 좀 아파오거나 코 주위에 통증이 올 때는 역시 축농증으로 발전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봄철 알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봄철 알러지의 주 원인, 그 중에서도 초봄 알러지의 주 원인은 나무꽃가루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늦봄에 오는 알러지는 잔디나 풀에 대한 알러지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처방 필요 없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서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이 알러지가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콧물에 색깔이 있거나, 그러니까 맑은 콧물이 아니라 색깔 있는 코가 나오거나, 코가 너무 많이 막히거나, 또는 나오는 콧물의 텍스처가, 그러니까 물처럼 맑은 콧물이 아니라 끈끈한 코가 나올 때는 축농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찾아서 좀 더 확실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봄철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